6.27 대책 이후에 9.7 대책까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은 한마디로 큰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. 그 세 가지로 보입니다. 하나는 이 강남과 용산, 소위 말하면 규제 지역에서 그 바로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, 분당, 광명 지역 이런 지역이 좀 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. 최근에서는 강남, 상구, 용산에서 마포, 성동, 광진, 강동 그리고 조금 더 아주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서대문구, 동대문구,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승세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제 아파트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. 본래 이제 신축과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최근에는 빌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. 대출 규제가 겹쳤기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고공행진했으니까 매수세가 자기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심권의 빌라로 매수세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-40%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.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지,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소위 말하면 랜드마크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가 매물이 안 나오면서 더 쏠리고 있다. 이런 세 가지를 좀 이해하시고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그 마성광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상승거래라는 개념이 있죠. 상승거래가 뭡니까? 종전의 거래보다도 이 거래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걸 상승거래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남과 용산은 제외하고 나면 광진과 성동 이런 지역들의 상승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여기 마포까지 더하면 한강벨트죠.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제가 늘 도심권, 한강벨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활 습관화, 그러니까 투자의 길라잡이로 잡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.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도표를 보고 있는데요. 특징이 뭐냐? 10억 4천으로 나와요. 왜 10억 4천일까요? 지금 자꾸 낮아지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올 상반기만 해도 이게 13억 6월이죠. 3천만 원 평균 가격, 거래 가격이었는데 이게 10억 4천으로 뚝 떨어졌어요. 왜? 3억이 떨어진 이유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에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 똘똘한 한 채, 이제 최고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말하는 강남 상구와 용산 주택은 너무 비싸다, 너무 올랐다. 그러니까 매물도 없고 대출 규제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제한 때문에 결국은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고 그 지역이 현재는 마포, 성동, 광진 이런 지역이고 수도권으로 옮겨갔는데 그게 과천하고 판교, 분당 지역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?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뭐 올해는 물론이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. 이게 양극화죠.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마용성을 하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. 9.7 대책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강남과 용산 비규제 지역 규제 지정되기 전에 토호제종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막차 타자 뭐 이런 움직임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이들 지역에 강남, 용산 포함해서 인근 지역의 매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들 지역으로
미리 할 수 있을 때 오르기 전에 사자,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, 또 매물도 없으니까 우선 오른 가격이라도 얼른 잡자, 이런 좀 구매 심리가 좀 조급함이죠. 뭐 연끌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거래 비중을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매매 거래 비중 추이가 나오고 있죠. 이것도 9억 원에서 15억 원, 요 사이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. 그리고 여전히 그 15억 초과하는, 그러니까 20억 내외의 고가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도 많다 하는 게 지금 도표에서 보여주는,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6.27 대책이나 9.7 대책 이런 것들의 영향이다. 근데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음에도 매수 심리가, 공급이 절대 부족한 서울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.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쏠림 현상은 완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분당, 광명, 평촌, 그리고 여의도의 인근 지역인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제가 여의도에 가까운 신길, 당산, 그리고 재건축 호재가 많은 영등포 구청역 주변, 또 신안산선 주변, 물레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이들 지역이 요즘 뜨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청량리 주변 제가 굉장히 말 많이 했죠.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도 서대문, 동대문이 뜹니다. 동대문의 중심은 청량리다 그랬는데 이곳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기사는 이제 분당, 광명, 이렇게 뭐 마포, 성동, 광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것,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아파트가 오르면 빌라가 오를까요? 오릅니다. 오르는데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바로 그 인접한 쪽에 노후 빌라 단지가 뜹니다. 도심이고 역세권이고, 아파트가 오르면 당연히 역세권 위주로 오르겠죠, 상식적. 그런 쪽에 빌라를 선택할 것. 두 번째는 빌라도 이 재개발도 절차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추진위가 구성된 게 좋아요. 추진위 때 좀 오르고, 조합 설립할 때 오르고, 사업 승인 날 때 오르고,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이 4단계 상승 원리가 있거든요. 이거 똑같아요.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어떠한가.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. 가격이 너무 오른 데서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 가격이 얼마나 오르기 전에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너무 큰 빌라를 살 필요는 없어요. 다만 빌라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꼭 구청에 확인하기 바랍니다. 빌라도 재개발,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 얘기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, 최근에 강동구까지 나오고 있어서 빌라 투자도 비교적 유망하다. 다만 주의할 점, 투자의 세 가지 포인트 원칙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